이번에도 똑같이 헤어졌어요. 관심을 보일수록 상대방이 점점 멀어져가요. 벌써 3번째예요. 전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매번 연인과 반복되는 이별,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상대방과 왜 자꾸 비슷한 이유로 헤어질까? 그게 고민이었다면 단지 연애 잘하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변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대 마음씨는 처음에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주면 줄수록 점점 상대방이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3번째 정도 되니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력이 없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마음을 주면 멀어지니 또 마음을 주면 상처받을까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이별하는 것을 연애 잘하는 법, 매력을 높이는 법, 여기저기 알려주는 연애 기술만 습득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단지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건 연애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를 고민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부터 알아야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걱정하거나 모든 것들을 애써 감당하려고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원래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서운함을 넘어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나? 하는 생각 말이죠. 한쪽에서 막 퍼주고 혼자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씨와도 이것을 가장 먼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애 패턴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나쁜 남자인데 매너가 영 별론데 이상하게 좋을 때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아닌데 하면서 관심이 가고 사귀게 되는 그런 거요. 앞서 말씀드린 마음씨도 연애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관계 초기에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마음씨는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헤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매력을 보였지만 그런 성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단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한테서 기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좋았던 면이 나의 무언가 때문에 부정적인 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무언가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잘 맞을 것이며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상처를 받거나 주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애착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연애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2번째로 하는 게 자신의 애착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의 가장 처음인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돼요. 즉 가족관계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마음씨도 애착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갔어요. 바쁜 부모님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냈고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면 아이고 잘 있었어? 하면서 북돋아주고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님도 피곤하니까 마음씨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괜한 잔소리만 하거나 하면서 마음씨의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친구들과 잘 지내기는 했지만 외로움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 관심받을 수 없다. 라고 느꼈고 부모님이 오는 시간에는 청소를 싹 해놓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홀해진 태도가 불안합니다. 5분 만에 왔던 카톡이 10분, 20분이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불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상대방한테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관심을 주지 않으니 더 노력해야 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 카톡을 한다든지 찾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음씨에게는 노력이나 관심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관심을 받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들이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버림받을까봐, 관심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했던 행동이 가깝습니다. 확인하고, 노력하고, 감정을 숨기고, 혼자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던 행동인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알게 되니 마음씨는 왜 그렇게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씨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드렸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관계 맺으면서, 아니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관계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면 관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굳건해야 합니다. 내가 단단해야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모든 시간을 써야 돼요. 지금까지 왜 나한테 그랬을까? 저 행동은 뭘까? 저 표정은 뭘까? 왜 연락을 안 하지? 의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단해지려면 상대방에게 할애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이해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줘도 나의 전부를 떼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감정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고 관계 속에서 불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감정의 점수도 매겨보고 느낀 점을 쓰기도 했어요. 혹시 이것을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링크도 달아두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긍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사 같은 거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루를 돌이켜보며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감사를 쓰도록 했어요. 칭찬도 있으면 좋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씨가 얻게 되었던 건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날도 그것대로 즐겁다는 거예요.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 청소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4개월의 상담을 거치면서 마음씨는 소개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에서도 이전만큼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것이나 고민이 있다면 본문 링크에 고민을 작성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에서 만나겠습니다.